비트코인은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세상에 태어났고 비트코인 10,000개하고 피자 2판을 바꿔 먹었던 게 불과 1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개당 1억 원을 넘어서 원화로는 1억 7,800만 원까지 갔고 지금도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이야기는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비트코인과 빅 아이디어 로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빅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서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넘어서 기존의 체계를 전복하고 인류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단계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빅 아이디어입니다. 빅 아이디어는 패러다임의 전환,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을 바꿉니다. 지동설, 진화론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 사회 구조를 재편합니다. 그래서 농경의 시작,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개념적 혁명은 인간의 협력 방식과 통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과 경제적 가속,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디지털 시대 인터넷처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문명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빅 아이디어의 주요 역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빅 아이디어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의 상상력이 펼쳐질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했던 빅 아이디어와 관련된 콘텐츠는 박경철의 W를 찾아서라는 콘텐츠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내용이 박경철의 W를 찾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때 만들었던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박경철의 W와 비트코인의 미래. 그래서 비트코인은 W다. 비트코인이 W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접니다.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W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2025년 11월 6일 날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방송을 2025년 10월 23일 날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 박경철의 W를 찾아서란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워낙 조회수가 높고 많이 알려진 동영상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0.9%의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철 씨가 1993년에 인터넷과 관련된 강연을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으러 갔는데 그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본인은 전혀 이해를 못했고 같이 간 친구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알아듣고 해서 국내 최초 이메일 상용 서비스를 만들어서 거부가 됐고 지금 한국 벤처 투자업계의 대부가 됐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을 좀 디스하는 콘텐츠죠. 그런 통찰력과 직관이 없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 결국 한 게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서 큰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 그 친구에 비하면 큰 돈을 번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통찰력과 직관인데 무엇에 대한 통찰력과 직관인가? 빅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통찰력과 직관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1993년에 인터넷의 물결이 막 시작되려고 태동하려고 하는 그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정말 빅 아이디어였습니다. 너무 빅하다 보니까 알아차리가 힘든 거죠.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디어는 잘 알아보는데 너무나 큰 아이디어는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게 너무 크고 본질적이어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죠. 0.1%가 이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0.9%는 빅 아이디어를 통찰력과 직관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관련된 공부를 하겠죠. 나머지 99%는 잉여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박경철 씨가. 그래서 박경철의 W에서 한 이야기가 용어만 다르지 W는 빅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 흐름을 만드는 1%는 0.1%와 0.9%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는 99%의 잉여 인간으로 구분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읽는 안목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1990년대 W가 빅 아이디어였으면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빅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이 있다면 훨씬 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훨씬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99%는 시대에 뒤처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웬만큼 다 진입한 이후에 진입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직관과 통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 박경철의 W라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빅 아이디어라는 단어로 비트코인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빅 아이디어라는 단어를 요즘 쓰고 있는 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잘 쓰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빅 아이디어스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냈고 올해도 냈습니다. 자, 빅 아이디어 보고서는 여러분들 제가 연초에 이 보고서를 상세히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빅 아이디어스에 해당하는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 빅 아이디어가 과거보다 출현하는 빈도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큽니다. 빅 아이디어의 크기가. 그래서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빅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나열을 해놨는데 첫 번째 섹터가 AI입니다. AI가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비트코인, Tokenized Asset, Decentralized Finance Applications. 이 세 가지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크립토커런시 인더스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생명공학을 합친 멀티오믹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선도하고 있죠. 리유저블 로켓,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에너지. 그리고 오토노머스 비클스와 오토노머스 로지스틱스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합쳐진 분야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인공지능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 그 다음에 바이오 생명공학인 멀티오믹스,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빅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 보고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문명 설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빅 아이디어스 아키텍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문명 설계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문명 설계자가 되는 게 아니죠. 첫 번째는 레버리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작은 개입으로 큰 시스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스 2026에 나왔던 AI, 로봇, 블록체인, 에너지, 우주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기술이죠. 레버리지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시스템을 설계하고 규칙을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기술은 그 자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규칙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행동 패턴을 변경하고 결국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게 레버리지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눈앞에 5개의 레버리지 기술이 펼쳐져 있는 2026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 설계자가 되려면 내러티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과 경제, 사회, 철학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사람들의 공감,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국 투자, 어뎨션, 채택,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단적인 믿음과 집단적인 공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인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빅 아이디어스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요. 문명 설계자가 되려면 기업을 만들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문명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26년에 지금을 살아가는 이 동시대 문명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빅 아이디어스 아키텍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인공지능과 로봇과 우주와 에너지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멀티오믹스 분야에서 거대한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고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포브스가 뽑은 Great Innovator 리스트, 미국의 가장 위대한 혁신가 리스트를 포브스가 뽑았습니다. 올해 2월에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일론 머스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2등은 제프 베조스, 3등은 빌 게이츠가 차지했고 젠슨 황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가 앞서 말한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우주, 에너지, 멀티오믹스,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모든 분야에서 일론 머스크는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빅 아이디어가 말로만 하면 빅 아이디어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주장이나 허풍에 불과합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해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켓이 재사용이 돼서 로켓 발사 비용을 50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곧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켓을 타고 달이나 화성으로 가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문명을 우주로 확장시켜야 된다. 다중행성에 대한 본인의 꿈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 빅 아이디어 아키텍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 올해 갔었죠. 여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빅 아이디어스에 대해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빅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Well, I don't think there's any other company as large as Tesla today that has that compounded return. So congratulations. Thank It's you. a good measurement. Well, we have an incredible team at Tesla, and You that's do. the reason. So I want to get into the dirt, the meaningful component about technology, the possibilities. I want to talk about AI and robotics, energy, space, and the progress ultimately coming down to engineering discipline, scale, execution. And few people, if not anyone, has the experience and the fortitude to confront these issues head on. Not just the ideas, but the execution across so many different technologies, Elon, and that's why I thought it was important for us to have this dialogue here in Davos. So you're presently building on AI, on robotics, on space, on energy, all at the same time. When you look across those efforts, what do they have in common from an engineering standpoint? Well, they're all very difficult technology challenges, but the overall goal of my companies is to maximize the future of civilization, like basically maximize the probability that civilization has a great future, and to expand consciousness beyond Earth. So in the future that you talk about, the AI models, autonomous machines, rockets, depends on massive increases in compute, massive increases in energy, expensive energy, manufacturing scale. What are the bottlenecks to get there? And then, once again, with all that expenditures, again, how can we make sure that it's broad and not narrow? I just think the natural thing is it's going to be very broad because AI companies will seek as many customers as they possibly can, and the cost of AI is already very low and it's plummeting every year. I mean, the cost of AI is almost meaningfully changing on a month-to-month basis. There's open models now everywhere. Yeah. Yes, there's open models, and the open models only lag. They're maybe a year behind Right. the sort of closed models. So I think the AI companies will seek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which means they'll provide AI to the world. But the cost of getting to there, the compute, the chips, the fab, the powering,
that to me, what are the, you know, those are huge. The limiting factor, yeah, I think the limiting factor for AI deployment is fundamentally electrical power. It's just, right, it's energy. Yeah. I mean, we're seeing the rate of AI chip production increase exponentially, but the rate of electricity being brought online is 3%, negligible. 4% a year, Yeah. max. Yeah. It's clear that we're very soon, maybe even later this year, we'll be producing more chips than we can turn on. But except for China. China's growth in electricity is tremendous. They're building 100 gigawatts of nuclear as we speak. Actually, solar is the solar, biggest thing yeah. in China. So I believe China's production capacity on solar is 1,500 gigawatts a year, and they're deploying over 1,000 gigawatts a year of solar. Now, you know, for continuous solar load, you divide that by roughly, I don't know, 4 or 5. Call it that's around 250 gigawatts of steady state power paired with batteries. And that's a very big number. That's half of the average power usage in the U.S. Right. So U.S. power usage on average is 500 gigawatts. China, just in solar, just in solar like that can provide steady state power and batteries, can do half of the U.S. electricity output per year just with solar. Solar is by far the biggest source of energy. And actually, when you look beyond, or even on Earth, but certainly beyond Earth, the sun rounds up to 100% of all energy. This is an important thing to consider. So the sun is 99.8% of the mass of the solar system. Jupiter is about 0.1%, and everything else is miscellaneous. Now, even if you were to burn Jupiter in a thermonuclear reactor, the amount of energy produced by the sun would still round up to 100%, because Jupiter is only 0.1%. If you teleported 3 more Jupiters into our solar system, and burnt 3 more Jupiters and everything else in the solar system, the sun's energy would still round up to 100%. So it's really all about the sun. And that's why one of the things we'll be doing with SpaceX within a few years is launching solar-powered AI satellites. Right. Because the space is really the source of immense power, and then you don't need to take up any room on Earth. There's so much room in space, and you can scale to enormous. I mean, you can scale to, I think, ultimately hundreds of terawatts a year. You and I have had these conversations before, but why don't you tell the audience, what would it take for the United States, and what type of geography would it take to have that solar field to electrify the United States? And then let me ask a question, why aren't we doing it? Yeah, so, I mean, I guess a rough way to think about it is 100 miles by 100 miles, or call it, I don't know, 160 kilometers by 160 kilometers of solar is enough to power the entire United States. So the 100 mile by 100 mile area is, I mean, you could take basically a small corner of Utah, Nevada, New Mexico. Obviously, you wouldn't want it all in one place, but it is a very small percentage of the area of the U.S. to generate all of the electricity that the U.S. uses. And the same is true, actually, I mean, for Europe. You could take a small, you could take relatively unpopulated areas of, say, Spain and Sicily, and generate all of the electricity power that Europe needs. So why don't you think that there's a movement towards that here and in the United States? Well, there is. As it is in China. Well, unfortunately, in the U.S., the tariff barriers for solar are extremely high, and that makes the economics of deploying solar so artificially high, because China makes almost all the solar, and then when you have solar in space, you get
5 times more effectiveness, maybe even more than that, than solar on the ground, because it's always sunny. It's cold. It's always sunny, so you don't have a day-night cycle or seasonality Right. or weather, and you get about 30% more power in space because you don't have atmospheric attenuation of the power. Right. The net effect is solar is 5 times more. Any given solar panel will do 5 times more energy in space than on the ground. Is there any capacity in doing that and then taking that power and bringing it back to Earth? Is there any way of doing that, or you're just taking that power and utilizing it for the needs, like building AI data centers in space? I think the case, it's a no-brainer for building solar-powered AI data centers in space, because as you mentioned, it's also very cold in space. If you're in the shadow, then it's very cold in space, just 3 degrees Kelvin. So you have solar panels facing the sun, and then a radiator that's pointed away from the sun, so it has no sun incidence, and then it's just cooling. It's a very efficient cooling system. So net effect is that the lowest cost place to put AI will be space, and that'll be true within 2 years, maybe 3 at the latest. Wow. So looking 10 or 20 years out, how would you describe success with AI or space technology, and where do you see it? Are you more certain of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3 years, or 5 or 10?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10 years, but the rate at which AI is progressing, I think we might have AI that is smarter than any human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 would say no later than next year. Wow. And then probably by 2030 or 2031, call it 5 years from now, AI will be smarter than all of humanity collectively. 2026년 1월 23일 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이루어진 대화였습니다. 보시면 전체 길이가 35분 55초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약 10분 분량 정도만 발췌를 해서 자막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빅 아이디어를 보셨습니까? 어떤 빅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통찰력과 직관으로 보셨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빅 아이디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경철 씨가 이 W를 찾아서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993년도에 이 강연을 들을 때 석박사급 인재들이 대부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강연이 끝날 때쯤에는 몇 명이 남아있지 않았다. 자기도 나가고 싶었지만 친구가 앉아있어서 끝까지 앉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허황된 이야기 같고 어려운 이야기고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것이 빅 아이디어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만약에 빅 아이디어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알기 쉽고 이해 가능하고 수용 가능하면 0.9%만 빅 아이디어를 알아볼 리가 없겠죠. 빅 아이디어는 원래 극소수만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자, 빅 아이디어 아키텍트라고 제가 믿고 있는, 그리고 저만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최고의 빅 아이디어 아키텍트, 문명 설계자라고 믿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영상에서 많은 빅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제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기술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 뭔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도 며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에 98%까지 떨어지고 미국에서 내놓고 있는 AI 서비스의 비용도 지금 80%, 85%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구축되고 인공지능이 뭔가 답변을 내놓고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전기만 문제다. 그러니까 전기는 그렇게 급격하게 생산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기가 못 받쳐줄까 봐 걱정이지 인공지능의 비용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빅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 일론 머스크만큼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언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에너지원은 태양광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우리는 많은 에너지원을 쓰고 있죠. 일단 석유를 많이 씁니다. 석탄도 여전히 쓰고 있죠. 그리고 가스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써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태양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인류는 태양광 에너지에 100%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빅 아이디어스대로 된다면 지금 우리가 기타 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석유 에너지 사업, 가스 에너지 산업 이런 산업 섹터들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빅 아이디어스에 따르면 그런 에너지 섹터는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일론 머스크는 10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쓰는 전력이 1년에 500기가와트인데 가로 세로 160km, 160제곱킬로미터, 미국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보자면 가로 세로 160km는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땅덩어리는 크고 인구가 많이 살지 않고 있는 네바다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많은 지역에서 가로 세로 160km 정도의 부지는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미국 전체가 쓸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 태양광 관련된 기술과 제조 설비를 거의 중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쉽게 채택하지 않고 있어서이지만 자기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이런 기업들이 조만간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원은 태양광으로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쏘아서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지구보다 훨씬 태양광 발전 효율이 높다. 왜?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밤낮도 없다. 그 에너지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운영을 하면 AI가 돌아가는 데 쓰는 전력과 AI가 만들어내는 그 열을 식히는 데 필요한 전력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주는 매우 춥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를 돌리는 전력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서 발전용 인공위성을 쏴서 우주에서 발전을 할 것이고 태양열로 그 전기로 인공지능의 데이터 센터를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빅 아이디어스입니다. 자, 이 빅 아이디어스를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가장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올렸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X의 내용이죠. 이것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로봇 매뉴팩처링,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그리고 AI로 순환되는 루프가 닫히면 컨벤셔널 커런시죠. 달러, 원화 will just get in the way 사라질 것이고 just wattage and tonnage will matter. not dollar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I와 로봇의 순환고리가 완성되면 달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고 돈 대신 와티지, 전기, 그리고 토니지, 원물질이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2월 8일 날 자기의 X에 올린 게시물 원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just wattage and tonnage will matt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빅 아이디어를 함축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just wattage and tonnage.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와티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그래서 와티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 X 내용을 루프를 만들어 보면, 자, 솔라 에너지 제너레이션.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에너지원은 100% 태양열이 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를 갖고 로봇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물질하고 전기만 있으면 로봇이 만들어지죠. 원물질은 철이라든지 이런 거가 원물질이 되겠죠. 그러면 그 로봇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TSMC 같은 데 가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직접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로봇이 이 태양열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로 움직이면서
곧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은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이 반도체는 GPU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로봇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시 또 로봇과 결합을 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이 폐쇄형 루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이동시킬지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생각, 이 폐쇄형 루프가 완성이 되면 달러는 소용이 없다. Just what is and ton이지인데, 자, 그러면 원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전기의 중요성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인류를 이주시킨다든지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가치의 이동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의 루프인데, 여기에서 결제나 정산, 가치의 이동, 준비금 같은 결제와 관련된 루프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위에서 실제로 정산과 지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자, 비트코인이 가짜 화폐가 아닌 에너지 기반의 진짜 자산이다. 자,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이기 때문에 위조할 수가 없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트루 커런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이 폐쇄형 루프의 또 다른 레이어로 비트코인이 이동을 하면서 결제와 정산 그리고 준비금을 쌓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조만간 이 폐쇄형 루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폐쇄형 루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에너지 기반한 진짜 자산이다. 트루 커런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POW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만,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와 태양광 발전과 로봇과 인공지능, 이 모든 걸 관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아까 레리 핑크가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봤습니다. 로켓을 쏴서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 그리고 거기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근데 전력이 남아요, 거기서. 남은 전력을 지구로 다시 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남은 전력을 지구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론 머스크는 전력이 남으면 그걸 우주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이나 화성에 무슨 기지가 건설되거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주를 해서 살게 된다면 거기서 달러를 쓸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쓸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이 빅 아이디어스와 비트코인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제 오늘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0달러 아니면 100만 달러, 스트래티지 CEO의 파격 전망. 이 서울경제 기사인데 기사를 잘 썼다고 보기는 어려운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스트래티지 CEO의 파격 전망 왜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자기 X에 2월 20일 날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로로 갈 게 아니라면 100만 달러가 갈 것이다. 이렇게 올린 건데, 이것을 한국어 기사를 스트래티지 CEO의 파격 전망이라고 했는데 기사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폼플리아노, 이 사람은 투자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인도 투자 전문가이죠.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마이클 세일러보다 하루 전에 If Bitcoin doesn't go to zero, it's going to 1 million at some point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앤서니 폼플리아노하고 마이클 세일러가 X에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이 서울경제신문의 이 기사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X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일단 파격 전망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제로로 가거나 100만 달러로 갈 것이다 라는 제목을 그냥 보고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제로로 가는 거 아니면 쭉 올라가서 이제 1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게 마이클 셀러의 파격 전망이라는 이야기인데, 마이클 셀러의 X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2009년 1월에 세상에 나온 뒤에 지금 17년 넘게 가격이 빵원에서 지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64,000달러, 한국 돈으로 9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올랐던 비트코인이 영원히 될 리는 없지 않느냐. 영원히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100만 달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빵원이 된다는 거 혹은 100만 달러, 반반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한 게 전혀 아니고 빵원이 될 리는 없기 때문에 100만 달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X에 올린 거죠. 그런데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0달러 아니면 100만 달러. 뭐 이거는 그냥 인용한 거니까 그렇지만 파격 전망으로 볼 수는 없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2046년에 2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입니다. 2100만 달러가 되려면 100만 달러를 넘어야지 100만 달러에서 21배가 더 올라야 2100만 달러인데 당연히 100만 달러까지 가고 그 다음에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2100만 달러, 마이클 셀러가 예측한 2046년에 2100만 달러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파격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파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100만 달러 개당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한 마이클 셀러가 100만 달러 넘는다고 한 것은 전혀 파격 전망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로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기사를 쓴 것이고, 앤서니 폼플리아노도 똑같은 내용이죠. at some point만 다릅니다. 언젠가죠. 언젠가 100만 달러에 될 것이다. 다들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내러티브라든지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 다 썸 포인트를 203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전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다들 보고 있죠. 그래서 앤서니 폼플리아노 이야기와 마이클 셀러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비트코인이 요즘 가격이 비실비실하니까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비트코인이 $0가 될 것 같아? 그렇진 않겠지. 그러면 100만 달러가 언젠간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6만 5천이든 6만 4천이든 6만이든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까지 떨어질 게 아니라면 100만 달러가 되니까 너무 쫄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파격 전망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쫄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참 기사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갈 확률이 50대 50인 것처럼 기사를 써놨습니다. 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1억 원 횡보하는 비트코인 더 떨어질 것, 저가 매수 기회. 알 수가 없죠.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데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웬만큼 떨어졌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게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가격 좀 실망스럽습니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결국은 가격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비트코인이 왜 이 세상에 나왔고 그 가격이 빵원에서 오늘날 1억 원까지 올라왔고 최대 달러 기준 12만 6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6만 4천 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만, 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미래의 진정한 통화이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 2100만 달러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러한 빅 아이디어가 밑에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보다 일론 머스크라는 빅 아이디어 아키텍트, 인류가 낳은 어쩌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최고의 문명 설계자인 일론 머스크의 말과 그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